국힘당이 새로운 이제 체계, 이제 선거를 대비해서 새로운 체제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기대와 우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일단 법무장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교도소에, 구치소도 있죠, 이제. 거기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점검하라 명령하니까 다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유영철 같이 이제 뭐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던 사형수들도 이제 좀, 기가 죽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위기 쇄신에 이제 도움이 됐었죠. 하지만 실제 이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이제 현 장관이 그 당시 말을 했죠. 유럽연합 등에서의 압력, 이제 이거 있어가지고, 예, 좀 곤란하다. 이제 사형 집행을 하면 유럽연합에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무역과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유럽에서 그렇게 자유민주 국가 진영이라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미국하고 일본은 하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 그런데 왜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더 약하다는 것도 되죠, 이제. 근데 어쨌든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르고, 아니 유럽처럼 정말 땅 좋고 뭐 대대로 내려온 문화유산이 있고, 건물 골목골목만 봐도 그냥 아름답게 그냥 돌로 만든 오래된 집으로 그냥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는데, 유럽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국민도 마음대로 유럽에 가가지고 같이 함께 살면서 그럴 권리도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게 요구한데 몰라도, 하여튼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사는데, 그런데 그들처럼 이제 뭐 흉악범에 대한 올바른 처벌도 못하고 그래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국민은 어떻게 왜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계속 흉악범들을 이제 사실상 용서하고 계속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게 유럽연합의 이 압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뭐 국민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사정이 있다, 이걸 솔직히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진보 정치라든지 그런 거 하는 자들은 되게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냥 인도주의적으로 뭐 사람이 생명을 뺏는 것은 안 된다. 아니, 뺏는 거 안 되는데 생명을 뺏는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먼저 선거 때 예, 그때 얘기하던 거 기억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선거했을 때 사형제는 폐지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형제 때문에 형벌이 크면은 오히려 더 막 연쇄살인한다,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김영삼 정부나 그때 살인을 하지 않은 이제 좀 강력범을 사형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 웬만하면 살인, 그냥 눈에 띄면 살인, 그냥 증이 될 만한 자는 모두 살인이, 그런 게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어쨌든 간에 연쇄살인범은 어차피, 그러니까 검거해야 되는 거죠. 연쇄살인범은 어차피 사형된다. 근데 무슨 한두 명 죽이면 살인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연쇄살인 해도 지금은 사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사형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얼마든지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 부분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억지 끼워 맞추기죠. 솔직히 말해서 진보 세력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 사형제 반대 이런 거 어떤 무슨 인도주의적인 약간 모순적인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러니까 솔직하게 유럽에서 압력을 내니까 유럽은 자기네들끼리는 뭐 어떻게 민도가 높아서 살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처벌이 이렇게 느슨해도 이렇게 연쇄 살인범이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나니까 그들은 느긋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 나라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요구하니까 그들이 그 요구가 모순이죠. 이런 얘기가 또 뭐 있었냐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김건희 여사가 역시 뜻을 함께해서 개고기 금지법을 이제 일방 통과시켰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개고기 금지법 우리 뭐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이가 외국에서 뭐 영국에서 개고기송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창피하다 개고기 먹는 거. 아니 프랑스에서는 거위는 뭐 거위도 다 잘 기르면 주인 따르고 주인 알아보고 그러죠. 거위를 이렇게 가둬서 먹이고 뭐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안 먹는데 돼지를 먹는다고 이렇게 뭐 돼지 먹는 나라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돼지 먹는 것다고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거 그런 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에서 자꾸 압력을 주니까 그걸 하는 거죠. 개고기 금지법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고기 금지 유럽에서 다 시켜서 그런 거 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될 것을 무슨 동물애호 무장량 동물애호 동물애호면은 그럼 개만 동물입니까? 그럼 다른 동물 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또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또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개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고기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유튜브 보면 그렇게 캠페인 하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교회 같은데 어떤 주일 식사 그런 어떤 좀 데는 오히려 채식만 나오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련하고 그럴 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일부 이게 그렇게 채식만 해도 괜찮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여튼 간에 너무 진보한 사람들 딴 사람들을 그냥 멱살 끌고 진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동물애호의 그걸로 이제 일환으로 개고기를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국민들 생각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유럽에서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가다가 그것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 또 제가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미국에서 2차 대전 패전 지역 2차 대전 패전 지역은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이죠. 대일본 제국 일본과 한반도는 2차 대전 패전 지역으로서 여기서다 미국은 이제 한자 사용 폐지를 항복할 때 이제 요구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보수 정부는 50년이 지나도록 이제 이거를 실천을 안 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제정돼 있죠. 이제 군정과 함께 한글 전용법 제정돼 있는데 이게 사문화된 법 마치 법원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처럼 정부에서 전부 다 보고서에 한자를 썼고 이제 서명에 한자를 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치해서 이건 다른 강의에서 다 나왔죠. 이제 한국의 좌파 정부 미국이 키워준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정권 교체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때 말로는 뭐 공약할 때 한자를 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뭐 쇼도 했습니다만은 이 서명을 모두 한글로 한다는 그걸로 했었고
오히려 그 시기에 이제 신문들도 전부 변화됐고, 이제,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국어기본법이라고 해서 한글로만 된 걸 국어로 인정한다. 한국말로 인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중국인으로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 당시 세종대왕 이후에 한글도 다 있는 상태에서 한문으로 뭐 공문서뿐만 아니라 일기장도 썼죠. 안중근 의사 중요한 자기의 그 결의를 한자로 썼죠. 한문으로. 이런 분들이 다 그러면은 이 한문은 한국어가 아니다 하면 중국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다 걸핏하면 중국 사람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한문자를 자기네 글로 인정 안 하는데 그럼 당연히 한문을 공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쓰는 인물은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저 중도 논객을 표방하면서 왜 그러냐 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중도를 시작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지금 그 삼총리 신당도 나오고 있는데 그 신당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떤 운동권, 뭐 좋게 말하면 운동권이고 뭐 이념으로 억지 포장하면은 극렬 좌파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진 오랑캐 그쪽을 이어받은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정당은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힘당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역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제 토착 외구식으로 조상을 폄하하는 그런 부류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정권 바뀐 뒤로 그리고 열린우리당 돼가지고 국회 의원 명패들도 죄다 한글로 바꾸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자들을 없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그쪽이 하는 말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세종대왕이 한자를 보다 한글을 앞에 쓴 거에 일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민정신이다. 그러니까 한글 쓰는 걸 애민정신, 자기들의 애민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어떤 중요한 그 상징으로 되어 왔는데, 이 사법시험도 없앴죠, 우리? 근데 국민들 중에서 우리 사법시험 없애자, 그런 여론 일어난 적이나 있습니까? 없었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없앴어요, 괜히. 왜 없앴냐. 국민 중에 일부가 또 물론, 법조인들 시험 공부만 해서 뭐 그냥 외우기만 해서, 잘 모른다. 그럼 어쨌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벌이 좋으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만 봐서 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되는 게 시험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히려 그 법조인 중에서, 명문대 인맥이 더 주류를 이루는 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 있었지, 법조인,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만 봐서 된 사람으로 채워진 게 아니죠. 다, 대학 교육 다 그런 거 다 받을 거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뭐, 외우기만 해서 그렇다. 근데, 어쨌든 전혀 국민들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또 그건 그거죠. 그러니까, 의학계, 이공계, 뭐 경제학,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일찍부터 영어로 다 공부를 시켰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들이 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간 사람들이 다 학문적인 그것을 장악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지도층의 양성도. 근데
법 쪽에만은 그냥 사법시험 위주로, 사법시험을 아무래도 그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국내 교재로 봐도 영어로 보지를 않죠. 그러니까 물론 영어 시험을 별도로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어가 중심이 아니죠. 그 법학 교육은 그냥 국내 법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그 미국인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영어로 바꿨는데 가장 핵심 지도계층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법학계 이쪽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식 교육을 그동안 받아왔으니까 법학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질이 우수해서 지도층에 더 많이 법학 유리해서가 아니라 그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영어화로 이제 다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법 시험을 보면은 아무래도 시험 이 고시 자체까지 영어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 한국말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로스쿨 그러니까 그러면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강의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도 이름도 영어로 로스쿨하네. 그러면 이제 영어 논문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영어로 논문 쓰고 그걸로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조인도 영어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그 노무현 정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사법개혁 그때 한대더니 진짜 한 건 제대로 없었죠. 검찰 수사권 독립, 경찰 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크게 개선된 거 없고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 사법시험 없앤 거만 있었죠. 없애서 뭐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사법개혁이라고 그랬었죠? 사법개혁처럼. 아니 미국이 압력을 해서 국민 다다수가 그냥 인정하는 제도를 없앤 건 그럼 그렇다고 미국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만 안 들으면은 미국이 북한 핵도 방어하지 주지 않고 그런데 큰일 났지 않느냐. 그러니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이 같이 고민하죠. 그러니까 근데 또 속인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이라고 해도 해서 여태까지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제까지 보기 들은 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모든 것을 국민과 함께 국민을 동료로 본다고 그랬었죠. 국민을 동료로 보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정치가 앞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대한다고만 했지 또 뭐 확신한다는 거 아닌데 뭐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의 성패를 떠나서 한번 이쪽에 그랬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진짜 어느 당 어디든 간에 정말 모든 걸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같이 상의하는 아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어떻게 해볼까요 하고 그냥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여러 번 떠보고 뭐 그런 거 그런 비슷한 것 했지만은 사실상 지금 아무 소용 없었죠. 이제 뭐 그냥 옛날에 복거일 작가라는 사람이 영어 공용화를 이제 주장했는데 공용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보다 독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반대를 하니까 이 한 사람의 논설을 한 대여섯 번이나 조선일보에서 실어주고 미뤄졌는데 전부 이제 비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게 어찌 국고일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배후에 여러 가지 세력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보라고 떠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이 반대를 했으면 이걸로 접어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다시 슬금슬금 해가지고 사실상 노무현 이명박 정권 지나가면서 공용화 다 넘어가고 있죠. 국민 거리의 간판도 다 영어고. 그렇게 떠봐도 국민 여론 말대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말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그때 99년도 당시 북걸 공용화할 때 99년도 교육방송에서 그때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이제 공약해서 가요사 한자 쓸 건가 말 건가 그걸 가지고 막 지겹게 그때도 지겨운데 지금은 얼마나 지겹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 가지고 계속 심각해 하는 거. 근데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교육방송에서 토론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시. 그러니까 한자를 써야 되는 사람이 7, 80% 그냥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쓰자 하고 김대중 정권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미국에서 허가 안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럴 리도 없지만은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때 조사에서 51%가 나왔으면 우습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했으니까 원하니까 그런다. 사실 이렇게 국민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올바른 논리로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도 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은 몰라도 이제 이게 올바른 이제 지식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자기들이 다 그냥 미리 결론을 만들어 놓고 여론 떠봐서 혹시 쟤들 자기들하고 맞으면은 우습지도 않게 선전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론 떠봐서 자기들하고 생각이 달라도 결국은 밀고 가는 겁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썩은 정치인도 있지만 미국이나 그런 데서 외국의 기반을 잡고 그들의 세력, 미국이나 외세의 거기에 자기들의 명성과 지위를 의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계속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런 체제하에 그런 나라가 되어야 자기들이 어떤 학계든지 어디든지 상류층지위를 유지하고 자기들이 신지들이 자손만대 상류층을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종속되는 자기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정말 다수 국민의 보편타당한 그러한 뜻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정말 국민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